금년도에 추진할 주요 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정책 성과 및 여건, 25년 업무 추진 방향, 그리고 핵심적으로 추진할 과제 순서입니다. 작년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또 소임을 다 해주신 덕분에 올해를 맞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현장의 농업인 분들의 어려움이 매우 컸습니다. 그 역대 어느 때보다도 무더웠던 그런 폭염이 있었고, 지역에 따라서는 긴 가을 장마, 또 11월 달에 폭설. 그래서 바야흐로 기후 위기를 몸으로 느낀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혹자는 또 작년 여름을 가장 앞으로 있을 여름 중에 가장 시원한 여름이었을 거라고 농담 삼아 얘기를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후 변화와 함께 병충해라든지 또 농산물 가격 불안,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 와중에 이제 저희 농식품부가 꾸준하게 추진해야 될 그런 정책 목표 속에서 어떤 성과를 이뤄내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결국 농식품부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업무가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고 또 농업농촌을 발전시키고 또 그 속에서 산업에서 살고 있는 농업인과 여러 산업 관계자분들의 그런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 드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농업농촌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비해서 2%포인트 늘어난 16% 정도가 스마트팜으로 확산이 됐고, K푸드 플러스 수출은 역대 최고 실적인 130억 불을 달성을 했습니다. 또 공간 계획을 시행하면서 농촌을 좀 더 주민들에게 맞게 다시 구조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 도입한 제도만큼 우리 국민들에게 다가간 정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동영상들도 100만 뷰를 넘는 등 굉장히 관심이 뜨거웠던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농업농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때 같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먹거리 부분에서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물가를 굉장히 상반기 중에는 높게 형성이 되다가 연말까지 해서 2%대로 비교적 안정을 시켰습니다만, 최근에는 또 채소류 중심으로 해서 다시 또 물가가 들썩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도매 시장도 저희가 올해부터 본격 운영을 해서 6,737억으로 당초 5천억이라는 목표보다는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대회 발표를 27년까지 5조 원, 그래서 가락시장 규모의 온라인 유통 시장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린 걸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현장에서도 농업인분들의 어려움들이 컸는데요. 특히 재해로 인한 피해 지원을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또 특히 벼멸구 같은 경우도 처음으로 재해로 인정하는 그런 조치들을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 여건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1,400원 중반대에서 계속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또 대외적으로도 미 신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면서 통상 환경에도 급격한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대외 여건뿐만 아니고 대내적으로도 정치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들의 심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기 하방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어려움 이외에도 기회 요인도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술, 특히 디지털이라든지 AI,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접목해서 저희 농식품 분야에 좀 더 높은 부가가치, 그리고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또 도시민이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반려동물이라든지 동물복지, 친환경, 이런 다양한 주제로도 국민들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세심한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매년 세우는 업무 계획이지만 올해 업무에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를 여러분들과 많이 고민을 해왔습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현장에서 느끼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데 최우선순위를 두자.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농업농촌이 계속 어렵다고 하는데 무엇이 도대체 문제인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은 뭐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문제를 해결하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민생 안정 패키지, 구조 개혁, 그리고 혁신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3대 분야로 저희 정책에 올해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첫 번째, 농식품 민생 안정 5대 패키지 지원 부분입니다. 우선 농업인분들이 먹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20년도에 공익직불제를 도입한 이후에 처음으로 올해부터 단가를 5% 인상을 했습니다. 물론 부족하겠지만 27년까지 5조 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장에서 농해소득 기준이 이미 20년 가까이 된 기준이라 농해소득 기준도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서 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입 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재해 관련해서도 할인 할증이 농가들에게 많은 부담이 된다. 그리고 과수 같은 경우 작년에 뭐 배 열과 피해를 비롯해서 많은 피해들이 있었는데 과수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위험 보장 방식으로 좀 개선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선책을 이번 1월 달에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농가들이 경영 부담으로 느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농촌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청년농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불과 6천억밖에는 안 됐습니다. 근데 청년농도 많이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스마트팜이라든지 시설들이 필요하다 보니까는 자금 수요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들이 연말 연초부터 많이 있었고 1월 13일 날 업무 보고에서 저희 장관님께서 또 권한대행께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20일 날 바로 추가 증액할 수 있도록 해서 4,500억이 증액된 1조 500억을 지원하기로 20일 날 결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또 비료 관련해서도 사실 작년에 국회에서 예산이 그냥 통과가 되다 보니까 무기질 비료 지원 사업이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 비료 가격이 인상된 건 아니고 금년도 2월 달에 또 업계하고 또 농협하고 또 협의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인상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비료 업계에 대한 지원을 4천억 원에서 1,000억 늘어난 5천억 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또 도축장 전기료가 오르면서 도축 수수료도 인상된다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도축장 업계에도 기존 800억에서 271억 늘어난 1,071억 원으로 지원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농촌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왕진버스도 확대를 하고 가가오 이동장터 또 농촌형 교통 모델을 통해서 삶의 질을 조금 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식품 민생 안정 패키지 중에 두 번째 수급 부분입니다. 농업인들에게 농산물 생산은 소득인 동시에 국민들에게는 먹거리를 구매하는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 먹거리를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전적으로 관리를 열심히 하자. 다음 두 번째로는 문제가 생기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대응력을 좀 키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에 10대 품목 중심으로 해서 노지채소 중심으로 해서 주산지에 그런 생육관리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비가 온다, 눈이 온다, 또 덥다 이런 기상위기에 대해서 생육관리 협의체를 통해서 농가들을 지도해서 그런 수급 불안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축산 같은 경우는 기존의 30개월 이외에 24개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단기 사육한 한우도 거래할 수 있는 등급제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거래도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수급 상황에 따라서 긴급하게 대응할 경우에 노지채소 같은 경우는 비축 시스템도 조금 더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린다든지 계약 재배에서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늘린다든지 비축 기지도 대대적으로 시설을 현대화해서 앞으로 그런 수급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한 수급 불안의 위험에도 대비하겠습니다. 생산하기 전 그리고 생산 과정, 생산하고 난 다음에 단계별로 해서 관리를 좀 더 촘촘히 하자.
그래서 생산 전 단계에서는 현재 뭐 강원도 등 일부 드론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수국 관리를 좀 더 과학적으로 하고 그것들을 농가들에게 신속히 알려주는 그런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에 농업 위성을 발사할 계획인데 그런 농업 위성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이상 기후에 대비해서 노지 채소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앞으로 기후 변화가 일상화되면 시설로 모든 채소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범 단지를 확대하고 또 실증 단지도 조성을 해서 조금 더 스마트하게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생산 후에는 유통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6천억 원 정도의 온라인 도매 시장 거래를 이뤘는데 금년도 목표는 1조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도매 시장도 도매 시장 법인들이 조금 더 유통 비용을 절감을 하고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돌려줘서 소비자들도 만족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민생안정 패키지 중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민생안정 패키지 중에서 국민들 중에서도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먹거리가 굉장히 더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년도부터 이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바우처 본사업이 전국으로 시행이 됩니다. 작년도 예산이 148억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81억으로 2배 이상 증액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6개월치를 해서 한 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8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다면 금년도에는 10개월 정도에서 4인 가구 기준으로 10만 원, 그래서 조금 더 혜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또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이라든지 우유급식, 또 설을 앞두고 있는 지금도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정부 비축 물량 방축이라든지 역대 최대의 할인 규모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식품이라든지 외식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소상공인 중심으로 해서 외식 기업의 공공 배달앱과 또 K미식벨트 확대 등을 통해서 우리 K푸드에 종사하는 분들의 그런 생활 안정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민생안정 패키지 이외에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농지 같은 경우는 법이 이제 90년대 중반에 제정이 된 이후에 기존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틀을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농지가 식량을 생산하는 기본적인 기반이기 때문에 그런 우량 농지는 보존하면서 또 농산업 발전이라든지 농촌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 농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방향에 맞게 제도를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농지의 활용도를 좀 더 높이고 지금 현행 소유나 임대차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데 그런 규제들을 완화하고 또 지자체가 스스로 지역 여건에 맞게 좀 농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지의 이용 범위도 그동안에는 사실은 넓은 들에서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사실 화장실도 제대로 못 이용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농업인 편의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부대 시설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RPC, LPC, APC 이런 여러 가지 부대 시설들도 짓는데 제약이 많았었는데 그런 관련 농자재 산업까지도 농지에 입지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유 관련해서도 소유를 할 때는 8년 작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기간을 단축시킨다든지 또 임대차 할 때도 마찬가지로 8년 작용의 요건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완화해서 임대차 관련 그런 활동들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칠 계획입니다. 또 지자체한테도 현행 30헥타 또 3헥타 이런 식으로 전용할 때 일정 기준 이상이면은 농식품부 장관이 이제 승인을 해야지만 전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리 권한도 일부 지자체에게 자율권을 부여하면서 농지도 지킬 수 있는 계획들을 수립한 상태에서 그런 지자체의 자율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쌀 문제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도 이 쌀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쌀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적정하게 심어야 합니다. 물론 그 방법에 있어서 서로의 생각들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현장하고 맞춰가면서 금년도 쌀값 안정을 위한 노력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재배 면적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8만 헥타를 감축하고 또 생산된 쌀들이 조금 더 소비자 입맛에 맞는 그런 고급화된 상품으로 좀 팔릴 수 있도록 하고 전통주 같은 가공의 수요도 확대해 나가서 만성적인 쌀 공급 과잉 구조를 해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쌀 이외에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여건도 확대해서 식량 안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저희가 소는 누가 키우냐는 말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농지 문제, 쌀 문제가 큰 문제이지만 결국에 주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농업 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그래서 결국에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공동이 하는 방식으로 하는 영농 모델을 확대해 갈 수밖에 없다. 저희가 언론에도 여러 차례 소개가 된 바 있는데요. 문경의 늘봄 영농법인에서는 한 80농가가 110헥타의 그런 대규모 농지를 공동으로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영농으로 하기 이전에 개별 영농일 때는 그냥 농가 소규모 단위로 하다 보니까 벼농사밖에는 못 지었었는데 이제 공동 영농을 하면서 기계화하고 규모화하면서 콩을 재배하고 겨울에는 양파도 재배하고 그래서 결국에 소득을 2배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경에 이런 사례뿐만 아니고 현장에 여러 가지 그런 공동 영농의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공동 영농 모델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직화도 지원하고 각종 세제 지원도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청년들이 농업 분야에 진입하고 성장하고 또 창업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 농촌 공간 관련해서도 사시는 분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고 또 농촌 공간의 가치를 좀 높일 수 있도록 작년에 농촌 공간 계획 제도를 도입을 했고 그런 농촌 공간 계획을 통해서 올해 3월 중에 5개의 선도 지구를 지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 제도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체류형 복합단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체류형 쉼터가 아무데나 농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지화된 형태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서 1분기에 3개소 정도 지자체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클라이가르텐이라고 해서 일종의 작은 정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인근에 있는 그런 농지들을 활용해서 주말에 또 영농을 하고 또 식량도 얻고 또 삶의 질 높이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현재 15,000개 단지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국내에도 그런 수요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면 앞으로 어디로 갈 거냐? 결국에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는 농업인의 소득도 농업인의 삶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농업 같은 경우는 현재 법이 시행되고 나서 올해 처음으로 4개 지구를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관련 시설들이 집적되고 그래서 스마트팜 또 APC 또 농기자재 시설 이렇게 집단화시킴으로써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푸드테크라든지 그린바이오 이런 지구들도 좀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R&D도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국내 시장만이 아니라 K푸드 수출도 작년보다도 더 확대될 수 있도록 140억 불을 목표로 설정해서 새로운 시장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성장 모델입니다.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동물 복지 관련해서는 반려동물의 의무 등록 대상을 현재 반려견에서 특수목적견이나 다른 견종으로 확대를 하고 개식용 종식 관련해서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개식용 종식을 단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하고의 공감대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연관 산업도 저희 농업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펫푸드 산업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친환경 농업 정책의 틀도
전면적으로 목표 설정하는 방식부터 인증 방식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점검해서 정책의 틀을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장관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업무 계획이라는 게 연초에 한번 공무원들끼리 해서 세워놓는 그런 고정된 계획이 아니라 여러 주제로 나눠가면서 업무 계획 안에 있는 그런 세부 계획들을 또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찾아가서 반영을 하고 또 릴레이 현장 간담회도 K푸드 수출 대책이 1월 20일 날 시작이 됐는데 스마트 농업이라든지 청년 또 농산물 수급 동물 복지라든지 친환경 농업 또 농업 경영 안정 등 이런 주제를 나눠서 2월 중에 본격적으로 또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조 전환과 혁신을 위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저희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서 다양한 대책들을 또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